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달아카데미 김만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조금 함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사실은 상대로 무지막지한 관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우리 우방국들도 뭐 25% 관세를 맞고, 뭐 중국은 이제 뭐 100%가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다행히 일단 한국을 포함해서 뭐 25% 관세, 소위 이제 부과하는 것을 뭐 90일 동안 유예를 받았습니다. 뭐 유예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산업 전반적인 그런 공급망이나 생태계에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이 혹자는 중국이 시간 벌기에서 중국이 버틸 거다. 뭐 소위 말해서 만만디에 그런 끝까지 가보자 이런 태도를 취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미국 행정부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 지금 현재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티브 미라네안 친구가 작성한 43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지금 현재 관세 정책의 모든 근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이 달러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외국으로 수출할 때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달러를 약세를 유지하면 좋겠다. 그리고 달러를 약세를 유지하면 좀 더 미국에서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좋아지니까 미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끌어오자.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자, 이런 것으로 맥락이 연결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미국에서 사시는 많은 분들은 관세 정책을 어떻게 초기 이해를 했냐 하면, 마치 관세 정책은 수출자가 내는 것으로 잘못 일반적으로 이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정부 조달 부분에 있어서 관세가 부과된다면, 뭐 일반적으로 정부 조달은 다 관세 없이 무관세로 적용이 됩니다만은, 수출하는 사람이 관세를 내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관세의 적용은 수입하는 사람이 내게 되니까, 사실은 그게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소비자 가격으로 직결되는 거죠.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미국 계란 한 판이 10불에서 100% 관세를 맞아서 20불이 됐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그 10불의 관세를 누가 내게 되는 거죠? 바로 수입자가 내게 됩니다. 그러면 수입자가 10불짜리 수입하던 것을 관세를 맞아서 그게 20불이 되면 당연히 본인이 그것을 사실은 손해볼 수 없기 때문에 관세 낸 10%를 추가적인 가격을 붙이겠죠. 10불을 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가격이 10불에서 20%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부분의 10불이 당연히 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몇 주 전부터 트럼프에 대한 반 트럼프 그런 데모도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상당히 좀 미국 정가의 그런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다시 스티븐 미란 리포트를 가보면, 미국의 달러를 약세를 유지하지만 우리가 기축통화의 그 차지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관세 전쟁을 통해서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시대적인 잘못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이 어떤 경우는 경제발전, 특히 자유무역 구조 속에서 경제발전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미국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스티븐 미란 리포트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채라는 거는 미국이 하여튼 미국이 미국의 국가가 발행하는 그런 본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채의 가격은 어떤 사람들이 덤핑을 하거나 아니면 국채를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더 많이 사라고 호도하기 위해서 가격이 올라가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재정 적자가 심해져 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그 재정을 메꿔야 됩니다. 문제는 미국 국채가 인기가 없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국채를 발행하는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스티브 미란의 보고서에는, 최소한 그 전략적 보고서에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하면, 미국 달러를 약화시켜서 달러 약세로 가자. 그래서 관세를 높여서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 아니면 해외에 있는, 외국에 있는 기업들의 물건을 자유롭게 파는데, 브레이크를 걸자.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것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해외에 있는 우방을 비롯한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많은 이자를 주고 내는 게 아니고, 스티브 미란 보고서에 따르면 0%, 0% 100년 국채를 구매하게끔 한다는 게 전략입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미란 리포트의 핵심적인 골자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티브 미란 리포트에 나와 있는 이 기조가 얼마나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향후에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며칠 전에 백다운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다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유심히 지켜볼 것은, 이런 경제정책에 급변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한 가지 좋은 뉴스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그 세계 무역 체제 중에서 WTO 체제 안에서 정부 간 조달 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의 대상국이고, 미국도 협정국입니다. 그래서 이 GPA는 기본적으로 양국과 협정을 맺은 한국과 EU와 미국은 공공조달을 함에 있어서, 공적 자금을 운영하는 조달을 함에 있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2012년에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무역협정의 17장에도 같은 맥락으로 미국과 한국의 양국이 상호 공공조달, 그 공적인 자금으로 운영하는 조달 사업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 2024년 기준을 보면 무려 1000조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했습니다. 물론 모든 제품이 우리가 미국의 공공조달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최소한도 이 공공조달 부분은 지금 현재 법 체제로 보면 관세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블루오션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트럼프 행정부가 뭐 FDA를 개정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 아니면 GPA, 소위 말하는 정부간 조달 협정에서 탈퇴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 절차는 일반적인 민수시장에서의 관세를 일반적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국제 협정이지 않습니까? 트리티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정 절차와 의회의 그런 의견도 수렴하는 단계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에게는 최소한도 우리가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미국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했을 때는 관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카이스트 공공조달 11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2019년에 개정판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들 일부 이제 업데이트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회 닿을 때 한번 이런 책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미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어떤 제품들이 가장 우리 한국 기업이 강점 있는 제품들일까? 어떤 제품들을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공공조달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달 아카데미 김만기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